안녕하세요. K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1년 광주광역시의 굵직한 개발 내용과 2030년까지 주택 공급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 2030년까지 광주의 주택 공급률이 12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구도심 슬럼화 등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에 광주의 주택 공급률은 107%, 약 58만 7천여 세대에 62만 8천여 주택이 공급되어 광주에 거주하는 세대수보다 주택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주 민간공업 특례사업으로 중앙공원과 중해공원, 송암공원 등 10개의 공원에 총 12,000여 세대가 오는 2024년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요 도시 개발로는 산정지구에 13,000여 세대가 들어오고 첨단 3지구 6,000여 세대, 선운 2지구와 도시첨단 에너지밸리에서도 각각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여기에서 광주 서구의 재건축 공급 예정인 세대가 1,976세대, 동구와 북구의 재개발 단지도 각각 2,487세대, 4,12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집니다. 사업 시행 인가 단계와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도 2만 세대가 준비 중입니다. 거기에 민간에 짓는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2030년까지 16만여 세대가 공급돼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12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과잉 공급에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미 광주의 주택 공급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줄지어 예정되어 있어 공급량 조절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올 초에 진행됐던 구도심 공동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광주역 일대의 사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정부 예산과 민간 투자 등 1조 원 넘게 투입해 창업과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어울림 팩토리 착공을 시작으로 KTX 노선 폐지 이후 침체했던 광주역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었고 국토부 주관 사업에 선정돼 이 일대에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누딜 사업과 도시재생혁신 국가시범지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두 사업비를 합산한 4,200억 예산을 투입해 주변을 창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우선 광주역 광장과 푸른길 공원, 사이철길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접근성을 높이고 광주역 뒤편 1만 4천 제곱미터를 개발해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연구하고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7,400억 규모 민간 자본의 투자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목표했던 창업 지원 핵심 시설인 스테이션 G가 사업비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광주에 들어서 다른 산업단지와 차별성을 확보해 목표치만큼의 투자를 이끌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주택 공급의 목표의 개발보다는 구도심의 활성화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자체의 적극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송정역 일대의 개발이 올해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 6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했던 광주 송정역 일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토부가 예비 지정 5년 만에 송정역 일대 56만 제곱미터, 약 17만 평을 투자 선도지구로 최종 확정을 했죠. 서울과 광주 송정역을 연결하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6년, 개통 첫 해에 9,000명 수준이었던 송정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2만 명을 넘어가면서 광주 전남의 관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광주 송정역 주변 개발은 더디게 진행되어 왔죠.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KTX 송정역 일대를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 선도지구로 최종 지정을 했고 KTX 고속철도역을 중심지로 투자 선도지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비 선정 5년 만에 확정된 건데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과 함께 용적률 완화, 토지 수용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송정역 선도지구는 송정역 인근 1구역 3만 제곱미터와 황룡관 건너편 2구역 52만 8천 제곱미터 등 모두 56만 제곱미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900억 원을 들여 1구역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역세권 개발에 중점을 두고 2구역은 자동차 산업연구원과 주거, 상업지구로 개발합니다.
광주시는 적구성과 함께 주요 요건이 갖춰지면 우수 연구원의 확보, 지역 전략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광주시는 개발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역에 이어 송정역까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까지도 집중화가 되고 있어 집값 상승폭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광산구 평동 일대 총 사업비 4조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외에 한류 문화 콘텐츠 관련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지향하고 있다고 올 초 기준을 바꿔가면서 공모한 끝에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고 호반건설과 중흥토건 등 지역 건설사를 포함해 총 8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현대 컨소시엄은 2030년까지 138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와 주상복합시설 8,000세대를 비롯해 1만 5천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한류 콘텐츠 촬영 스튜디오 등 시설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138만 제곱미터 개발 계획을 보면 아파트가 17%, 주상복합시설 8%, 상업시설 3%이고 사업자가 기부 체납하겠다던 전략시설은 15%가량인데 총 사업비는 4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예전에 돈이 되는 골프장을 먼저 짓고 난 뒤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전체를 되풀이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의 지역개발 소식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K포커스였습니다.